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릴입니다. 선언형 UI 많이들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5년 리액트 네이티브를 시작으로 플러터, 스위프트 UI, jetpack 컴포즈까지 등장하며 크로스 플랫폼과 네이티브 할 거 없이 선언형 UI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레거시 코드, 러닝 커브, 설득 비용 등의 다양한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언형 U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2019년 6월 WWDC에서 iOS 개발자들의 이목을 끄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 UI 프레임워크이죠. 애플은 이를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한 가장 짧은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안드로이드의 jetpack 컴포즈까지 정식 버전으로 릴리즈되며 앱 UI 개발은 선언형 U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세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많지 않지만 채용 시장에서도 선언형 UI는 점점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죠. 도대체 선언형 UI가 뭐길래 애플, 구글 등 각 플랫폼들과 개발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새로 등장한 UI 개발 방식이 선언형이라면 이전의 UI 개발 방식을 우리는 명령형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명령형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선언형은 무엇을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요. 어떻게? 무엇을? 이게 무슨 소리야?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친절한 플러터는 저 같은 친구들을 위해 예시 코드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령형은 b뷰에 set 컬러를 하고 clear children을 하고 view C를 생성하고 b에 view C를 추가한다. 선언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컬러는 레드이고 child에는 view C인 view B를 돌려준다. 알듯 말듯 아리송합니다. 저는 아직 개발 쪼렙이라 그런지 확 이해가 가진 않더라고요. 저와 비슷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우리의 현실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명령형 친구 A와 선언형 친구 B가 같이 살고 있죠. 저는 친구에게 주소를 물어봅니다. A야, 너네 집 어떻게 가? A 친구는 대답을 해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인 친구분당선을 타고 정차하게 내려. 정작 3번 출구로 나와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나올 때까지 직진해 노바 초록색으로 바뀌. 깊은 빡침이 몰려옵니다. B야, 너네 집 어떻게 가? 정자동 XX 아파트 XX으로 오면 돼. 너무 편하죠? 저는 지도 앱을 통해서 집 찾기에 성공했습니다. 어떤가요? 선언형과 명령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죠. 바로 자동차 기어 변속기이죠. 자동차 기어 변속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스틱과 오토죠. 이 중 스틱은 명령형, 오토는 선언형에 가깝습니다. 스틱으로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 우리는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옮기고 다음 기어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하죠. 반면 옥토는 엑셀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의 변환에 따라 알아서 우리의 기어는 변환될 것입니다. 뒤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어떤가요? 이 차이가 조금 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앱 개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는 앱을 개발합니다. 앱은 스테이트를 들고 있을 거고요. 스테이트는 UI를 결정지을 변수를 들고 있을 겁니다. UI는 스테이트의 변수에 맞는 화면을 그려주겠죠. 변수가 변화하면 당연히 UI도 변화할 것입니다. 명령형 UI의 경우 다음과 같이 UI를 변화시킵니다. UI 객체의 갱신을 명령하겠죠. 때문에 명령형 UI 방식은 변수와 이벤트들을 UI 객체와 정확히 연결하고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전화 교환원처럼 말이죠. 당연히 변수와 이벤트가 증가하면 관리 비용도 늘어나게 되죠. 생산성 그래프는 당연히 하락을 그리게 됩니다. 반면에 선언형 UI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UI 객체를 통째로 다시 생성해버리죠. 때문에 선언형 UI는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화면은 이미 상태를 그리고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코드 길이는 짧아지고 실수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관리 비용은 줄어들겠죠. 어떤가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시지 않나요? 이를 플러터에서는 이런 공식으로 표현합니다. UI는 빌드 메소드에 스테이트를 넣은 것과 같다고요. 즉 화면은 스테이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얼핏 생각했을 때 이 너무나 당연한 공식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들을 주죠. 화면과 로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로직에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에도 유리합니다. 프리뷰와 핫 리로드를 이용한 화면 단위의 테스트가 가능해지고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로직 테스트를 분리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우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 그린 다음에 오버헤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프레임워크에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그것이 선언형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런 선언형 UI들은 스테이트를 바로
바로 뷰로 그려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생산성 증가 필살기가 있습니다. 프리뷰와 핫 리로드 기능이죠. 리액트 네이티브와 플러터의 경우 핫 리로드를 제공하고 있고 스위프트 UI와 jetpack 컴포즈의 경우에는 프리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 방식을 통해서 이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A 뷰를 만들 거고요. A 뷰는 B 뷰 컨트롤러에 속할 겁니다. 빌드 시간은 약 2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수정과 폰트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명령형 UI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A 뷰를 작업을 합니다. A 뷰를 B 뷰 컨트롤러에 집어넣겠죠. 그리고 빌드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B 뷰 컨트롤러까지 이동을 하고요. 텍스트가 뭔가 잘못 들어갔네. 이제 코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드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다시 B 뷰 컨트롤러까지 이동하고요. 폰트가 잘못 들어갔네. 코드를 수정하고요. 다시 빌드하고 기다립니다. 다시 B 뷰 컨트롤러까지 이동을 하고요. 자,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심지어 해당 작업 방식은 빌드 속도와 화면 뎁스에 따라서 비용이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선호형 UI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뷰를 작업합니다. 프리뷰는 자동으로 리로드를 해줄 거고요. 텍스트가 잘못 들어갔네. 코드를 수정할 겁니다. 다시 프리뷰는 오토 리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폰트가 잘못 들어갔네. 코드를 수정합니다. 프리뷰는 다시 자동으로 리로드가 될 거고요. B 뷰에 A 뷰를 집어넣습니다. B 뷰에서 프리뷰를 돌려보면요. 완료가 됐습니다. 자, 체감이 좀 되시나요? 물론 이 기울어진 비용의 저울을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파티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굳이 비용을 추가로 쓸 필요는 없죠. 비용은 예제와 같은 케이스에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코드의 길이도 엄청나게 짧아지죠. 스위프트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UIKit과 스위프트 UI를 한번 비교해보죠. 화면 가운데 Say Hello라는 버튼을 추가할 거고요. Say Hello 버튼을 클릭하면 Hello를 출력해보겠습니다. 작업자마다 다르겠지만 UIKit은 다음과 같은 코드가 나올 겁니다. 버튼을 레이지하게 초기화 시켜주고요. 초기화 시점에 타이틀과 액션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셋업 함수를 통해서 애드서뷰 해주고요.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Say Hello 버튼 탭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Hello를 출력해주죠. 반면에 스위프트 UI 를 통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디에 버튼을 선언하고 액션에 헬로우를 출력해주고요. 라벨에는 텍스트로 타이틀을 넣어줍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직관적인 코드는 코드 작성 시뿐만 아니라 리뷰 시에도 유지 보수 시에도 비용 절감에 효과를 줍니다. 무려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죠. 어떤가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준비 없이 선호형 UI를 프로덕트에 바로 도입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조져지기 마련입니다. 우선 iOS는 min SDK 버전이 13 이상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유용하게 써보려면 14 이상은 되어야 되죠. 안드로이드는 코틀린부터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레거시 코드들과의 사투도 있을 거고요. 제품 출시 일정과의 조율도 필요하겠죠.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 도입을 위한 학습 비용과 더불어서 새로운 아키텍처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iOS 개발자의 경우 엑스코드 15와 스위프트 5가 도입되며 기존 UI킷을 사용하더라도 프리뷰가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달달한 유혹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기존 방식을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스위프트 UI 공부 조금 더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라고요. 하지만 포기는 안 되죠.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라도 대부분의 예제 코드는 선언형 UI 기반으로 바뀔 것이고 이렇게 쌓인 기술 부채는 후에 큰 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의 양을 통한 생산성 자체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로 발생하는 생산성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죠. 심지어 iOS 개발자 입장에서 스위프트 UI를 최근 릴리즈된 피그마의 데브 모드랑 함께 쓰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UIKit에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봐도 무관했던 이 코드가 스위프트 UI에서는 카피 앤 페이스트와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대부분의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합니다. 저의 체감상으로는 UI 작업 비용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의 UI 그리기에 낭비되던 비용을 설계와 도메인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설득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으려는 이점이 단순히 기술적인 흥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제품의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함이죠. 최근에 타팀 주니어 개발자 분과 티타임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위프트 UI 도입 시 구성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고요. 사실 조금은 뻔한 이야기이긴 해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사용률에 맞춰서 min SDK 버전을 올렸고요. 본격적으로 팀 내의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다 함께 애플 튜토리얼을 통해서 스위프트 UI를 스터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면, 작은 화면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지금은 현재 새로운 화면의 99% 정도를 Swift UI랑 TCA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존 화면들 역시 하나씩 Swift UI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는 말할 것도 없죠. 제 개인적인 회고로는 걱정과 고민은 비용 절감을 늦출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적용이 힘들다면 개인 앱에서부터 체득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새로운 방식의 개발과 흐름을 익히고 나면 우리가 실제 프로덕트에 적용할 시점에 여러분은 팀의 히든카드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앱 UI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선언형 UI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디였습니다.